생명의 근원인 태양.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생명체는 태양을 기본적인 생존 도구로 활용했다. 광합성 생물과 독립영양생물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 심지어 숱한 진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이런 생명체가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태양에 의존하는 이들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왔다. 우리 인간은 가장 복잡한 생명체로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태양에 의존하는 생명체로 남아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살균 능력이 있는 태양의 자외선에 우리 몸을 규칙적으로 노출시키면 세균이나 진드기, 곰팡이 및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자외선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산업에서 물과 식품 및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쓰이기도 한다.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및 미생물들이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잃는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서 햇빛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죽는 인균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성 세균이 그렇다. 여러분은 햇빛이 세균을 죽이고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이라 해도 그런 능력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어두운 병실보다 햇빛이 비치는 병실의 세균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력한 면역 활성 효과는 햇빛을 가장 중요한 질병 억제제 중 하나로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햇빛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 중 한 예에 불과하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태양은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도 함께 섭취한다. 그때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에 의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몸 안에서 식품을 소화, 흡수 및 대사하는 과정들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분해하고 운반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햇빛에 의해 식품이 직접 만들어지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먹이 피라미드의 맨 아랫부분의 식물에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먹이사슬에서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몸에 해롭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것들의 예로는 죽은 동물이나 생선으로 만든 식품, 정크푸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식품, 냉동식품,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이 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가한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1998년에 처음으로 알아냈다. 영국 에버딘에 있는 로에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실험용쥐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비롯하여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60% 정도의 유전자 조작을 가한 재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양은 식물, 동물, 곤충 및 미생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성장을 돕는데 특히 미생물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화창한 봄날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다. 경험이 적은 일부 의사들은
태양빛의 위험한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아래 나아가는 것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여긴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햇빛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덕분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그 반대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을 비난한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조한 배심원이었다. 태양을 비난할 만한 아무 확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태양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햇빛 중에서 자외선 영역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론 자외선이 인간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암을 예방하는 자외선. 여러분이 지구의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 즉 아이슬란드나 핀란드에서 적도에 가까운 동아프리카의 케냐나 우간다로 옮겨간다고 가정해보자.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내리쬐는 햇빛의 양과 자외선의 양이 훨씬 더 많고 지역에 따라 조사되는 햇빛의 양은 천차만별이다. 적도 지방에서 내리쬐는 햇빛의 각도는 지평면에 대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다. 또한 적도를 출발하여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태양빛이 내리쬐는 각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러므로 극지방에 내리쬐는 햇빛의 양은 적도 지방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극지방의 자외선 조사량은 적도 지방에 비해 매우 적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업상의 목적 때문에 혹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자외선 노출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외선 노출도가 높은 적도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 어제 노르웨이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케냐 나이로비의 어떤 지역에 있기도 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평소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 고도가 높은 곳으로 여행하기도 한다. 해발 고도가 1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 조사량은 상당히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거나 스위스나 히말라야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런 지역을 찾아온다. 자외선과 암을 연관시키는 이론에 따르면 케냐, 티베트 혹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암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고도가 높아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지역이나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피부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외선이 암의 원인이 아니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몸은 모든 종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그것은 몸의 기관들이 습관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유기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은 물론이고 이글루에서 사는 에스키모처럼 환경이 정반대인 지역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적응을 잘하는 경이적인 생명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우월한 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적응력이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기온, 압력, 습도, 일조량 등에 모두 적응할 수 있다. 몸은 혹독한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완벽한 자기 조절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바다나 호수에서 너무 오랫동안 수영을 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오한 혹은 순환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언제 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도록 만들어졌다. 불에 너무 다가가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불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신호를 보낸다.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빗속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지만 과식은 비만,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몸과 정신의 활력을 되찾아주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둔해지고 우울해지며 병에 걸리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부를 태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햇빛은 치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일부분인 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이유가 있을까? 수많은 세대를 이어오는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을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정크푸드, 자극제, 알코올, 약물, 의료 개입과 같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선호해왔다. 또 대기와 토양의 오염, 불규칙한 수면 습관 및 식습관, 스트레스, 돈과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 부족 등이 현대인의 삶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번창하도록 만들었던 똑같은 힘이 오늘날에는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빛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암을 비롯해 다른 여러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은 말기 식도암 및 초기 폐암과 싸우기 위해 외과적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덜 위험한 햇빛 치료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빛이 병든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햇빛 치료요법이 다시 갑자기 부활하게 된 것은 이를 증명하는 일련의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였다. 방광암, 폐암, 식도암, 피부암, 실명을 일으키는 질병들, 건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뉴캐슬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암과 싸우는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이 치료법은 종양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진 항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외선을 사용한다. 그들은 항체를 은폐시키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 항체는 적절한 부분에 조사된 UVA 자외선에 의해서만 활성화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최대한 많이 파괴시킬 수 있다.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인들은 첫 번째 논문에서 빛에 의해 쪼개지는 유기농 오일로 항체와 같은 단백질의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를 은폐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항체가 빛을 쪼였을 때만 활성화된다. 은폐된 항체는 UVA 자외선이 조사되었을 때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항체는 몸 안의 자체 방어 시스템인 T세포와 결합하여 T세포가 주변 조직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하도록 만든다. 종양 근처에서 은폐된 항체가 빛에 의해 활성화되면 종양을 괴사시킨다. 이는 항체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파괴하는 특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여 개 국가의 질병 발생률을 조사한 후 역학과 공공건강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햇빛이 부족할 때 폐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 연구원들은 여러 대륙의 111개 국가에서 위도, 즉 UVB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연령별 폐암의 발병 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들은 UVB 자외선을 흡수하는 구름의 양과 에어로졸 사용량을 감안하였고 폐암의 주요 원인인 흡연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비롯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건강통계 자료 역시 모두 사용되었다. 흡연은 폐암 발생 원인의 75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폐암 발병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햇빛, 특히 UVB 자외선에 대한 노출 정도 역시 폐암 발병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장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UVB 자외선이 비추는 양은 지구의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분석 결과는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의 폐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폐암 발병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름의 양과 대기 중의 에어로졸 수준 역시 폐암의 발병률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 높은 흡연율이 폐암 발병률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UVB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흡연, 구름의 양, 대기 중 에어로졸의 양이 높은 폐암 발병률과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UVB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때 역시 폐암 발병률을 떨어뜨렸다. 한 연구에서는 햇빛 치료가 초기 폐암의 79%를 제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는 것은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학은 상당 부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중 하나다.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 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황반 변성과 같은 특정 퇴행성 안질환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시력을 개선하고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눈 운동, 알칼리성에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의 장시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형적인 실내 생활은 산성식품과 산성음료로 인한 지나친 자극,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콜레스테롤 증가 및 탈수 효과, 그리고 눈을 포함한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갖 스트레스 요인 등과 어우러져 시력을 떨어뜨린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일부 애완견조차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우리 눈은 적절히 자가치유를 하거나 지친 시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실명이나 안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태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백내장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영양 결핍, 흡연, 오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한몫을 한다. 질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그것을 일으키는 환경 요소들 뿐만 아니라 식습관 및 생활 습관들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육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으며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외선 차단제의 주장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정으로 햇빛 화상을 입을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방어 프로세스를 화학물질로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피부와 눈이 햇빛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심지어 몇 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생명체는 태양을 기본적인 생존 도구로 활용했다. 광합성 생물과 독립영양 생물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 심지어 숱한 진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이런 생명체가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태양에 의존하는 이들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왔다. 우리 인간은 가장 복잡한 생명체로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태양에 의존하는 생명체로 남아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살균 능력이 있는 태양의 자외선에 우리 몸을 규칙적으로 노출시키면 세균이나 진드기, 곰팡이 및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자외선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산업에서 물과 식품 및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쓰이기도 한다.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및 미생물들이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잃는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서 햇빛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죽는 인균을 비롯하여 많은 병원성 세균이 그렇다. 여러분은 햇빛이 세균을 죽이고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이라 해도 그런 능력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어두운 병실보다 햇빛이 비치는 병실의 세균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력한 면역 활성 효과는 햇빛을 가장 중요한 질병 억제제 중 하나로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햇빛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 중 한 예에 불과하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태양은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도 함께 섭취한다. 그때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에 의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몸 안에서 식품을 소화, 흡수 및 대사하는 과정들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분해하고 운반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햇빛에 의해 식품이 직접 만들어지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먹이 피라미드의 맨 아랫부분의 식물에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먹이사슬에서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몸에 해롭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것들의 예로는 죽은 동물이나 생선으로 만든 식품, 정크푸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식품, 냉동식품,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이 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가한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1998년에 처음으로 알아냈다. 영국 에버딘에 있는 로에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실험용쥐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비롯하여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60% 정도의 유전자 조작을 가한 재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양은 식물, 동물, 곤충 및 미생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성장을 돕는데
특히 미생물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화창한 봄날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다. 경험이 적은 일부 의사들은 태양빛의 위험한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아래 나아가는 것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여긴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햇빛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덕분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그 반대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을 비난한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조한 배심원이었다. 태양을 비난할 만한 아무 확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태양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햇빛 중에서 자외선 영역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론 자외선이 인간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암을 예방하는 자외선. 여러분이 지구의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 즉 아이슬란드나 핀란드에서 적도에 가까운 동아프리카의 케냐나 우간다로 옮겨간다고 가정해보자.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내리쬐는 햇빛의 양과 자외선의 양이 훨씬 더 많고 지역에 따라 조사되는 햇빛의 양은 천차만별이다. 적도 지방에서 내리쬐는 햇빛의 각도는 지평면에 대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다. 또한 적도를 출발하여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태양빛이 내리쬐는 각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러므로 극지방에 내리쬐는 햇빛의 양은 적도 지방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극지방의 자외선 조사량은 적도 지방에 비해 매우 적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업상의 목적 때문에 혹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자외선 노출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외선 노출도가 높은 적도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 어제 노르웨이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케냐 나이로비의 어떤 지역에 있기도 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평소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 고도가 높은 곳으로 여행하기도 한다. 해발 고도가 1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 조사량은 상당히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거나 스위스나 히말라야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런 지역을 찾아온다. 자외선과 암을 연관시키는 이론에 따르면 케냐, 티베트 혹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암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고도가 높아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지역이나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피부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외선이 암의 원인이 아니며 심지어 암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몸은 모든 종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그것은 몸의 기관들이 습관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유기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은 물론이고 이글루에서 사는 에스키모처럼 환경이 정반대인 지역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적응을 잘하는 경이적인 생명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우월한 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적응력이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기온, 압력, 습도, 일조량 등에 모두 적응할 수 있다. 몸은 혹독한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완벽한 자기 조절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바다나 호수에서 너무 오랫동안 수영을 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오한 혹은 순환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언제 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도록 만들어졌다. 불에 너무 다가가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불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신호를 보낸다.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빗속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지만 과식은 비만,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몸과 정신의 활력을 되찾아주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둔해지고 우울해지며 병에 걸리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부를 태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햇빛은 치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일부분인 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이유가 있을까? 수많은 세대를 이어오는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을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정크푸드, 자극제, 알코올, 약물, 의료 개입과 같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선호해왔다. 또 대기와 토양의 오염, 불규칙한 수면 습관 및 식습관, 스트레스, 돈과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 부족 등이 현대인의 삶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번창하도록 만들었던 똑같은 힘이 오늘날에는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빛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암을 비롯해 다른 여러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은 말기 식도암 및 초기 폐암과 싸우기 위해 외과적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덜 위험한 햇빛 치료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빛이 병든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햇빛 치료요법이 다시 갑자기 부활하게 된 것은 이를 증명하는 일련의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였다. 방광암, 폐암, 식도암, 피부암, 실명을 일으키는 질병들, 건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뉴캐슬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암과 싸우는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이 치료법은 종양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진 항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외선을 사용한다. 그들은 항체를 은폐시키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 항체는 적절한 부분에 조사된 UVA 자외선에 의해서만 활성화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최대한 많이 파괴시킬 수 있다.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인들은 첫 번째 논문에서 빛에 의해 쪼개지는 유기농 오일로 항체와 같은 단백질의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를 은폐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항체가 빛을 쪼였을 때만 활성화된다. 은폐된 항체는 UVA 자외선이 조사되었을 때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항체는 몸 안의 자체 방어 시스템인 T세포와 결합하여 T세포가 주변 조직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하도록 만든다. 종양 근처에서 은폐된 항체가 빛에 의해 활성화되면 종양을 괴사시킨다. 이는 항체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파괴하는 특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여 개 국가의 질병 발생률을 조사한 후 역학과 공공건강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햇빛이 부족할 때 폐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 연구원들은 여러 대륙의 111개 국가에서 위도, 즉
UVB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연령별 폐암의 발병 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들은 UVB 자외선을 흡수하는 구름의 양과 에어로졸 사용량을 감안하였고, 폐암의 주요 원인인 흡연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비롯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건강통계 자료 역시 모두 사용되었다. 흡연은 폐암 발생 원인의 75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폐암 발병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햇빛, 특히 UVB 자외선에 대한 노출 정도 역시 폐암 발병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장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UVB 자외선이 비추는 양은 지구의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분석 결과는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의 폐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폐암 발병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름의 양과 대기 중의 에어로졸 수준 역시 폐암의 발병률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 높은 흡연율이 폐암 발병률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UVB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흡연, 구름의 양, 대기 중 에어로졸의 양이 높은 폐암 발병률과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UVB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때 역시 폐암 발병률을 떨어뜨렸다. 한 연구에서는 햇빛 치료가 초기 폐암의 79%를 제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는 것은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학은 상당 부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중 하나다.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 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황반 변성과 같은 특정 퇴행성 안질환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시력을 개선하고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눈 운동, 알칼리성에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의 장시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형적인 실내 생활은 산성식품과 산성음료로 인한 지나친 자극,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콜레스테롤 증가 및 탈수 효과, 그리고 눈을 포함한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갖 스트레스 요인 등과 어우러져 시력을 떨어뜨린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일부 애완견조차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우리 눈은 적절히 자가치유를 하거나 지친 시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실명이나 안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태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백내장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영양 결핍, 흡연, 오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한몫을 한다. 질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그것을 일으키는 환경 요소들 뿐만 아니라 식습관 및 생활 습관들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육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으며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외선 차단제의 주장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정으로 햇빛 화상을 입을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방어 프로세스를 화학물질로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피부와 눈이 햇빛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심지어 몇 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